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하고 시범적으로 하고 우선 임대차 시장이 불안정한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집을 사고 팔 때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이 금액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내죠. 앞으로는 전세나 월세 거래를 할 때도 이렇게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임대료 파악이 잘 되지 않아 과세 사각지대에 있었던 전월세 시장을 좀 더 투명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게 정부 취지인데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목요일에 오아시스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지원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겠다 발표했는데 네. 이 내용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지난달 21일이었죠. 그러니까 뭐 상반기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실제 이제 부동산 거래할 때 이 신고를 의무화, 사실은 이제 매매 거래는 이미 의무화가 2006년부터 되고 있고 네. 전월세 거래에 대해서도 이것을 확대 적용하겠다 해서 관련법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직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국토부에서 무게감을 두고 추진하겠다라는 의향을 밝힌 바로 해석을 하면 아마도 이것이 상반기 중에 개정안이 발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이 내용은 뭐 오피스텔 고시원 뭐 가리지 않고 다 적용이 될 걸로 지금 보이나요? 어떤가요?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네. 지금 이제는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게 되면 아마도 이 과세를 전반적으로 확대해가지고 폭넓게 의무화하는 것들이 목적이긴 하지만 일단은 아파트라든지 주택, 세원 확보가 쉬운 것부터 적용을 해서 네.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고시원은 아마 순차적으로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비주택은 일단 단계적으로 네. 보고 있다. 예. 자, 그럼 일종의 이게 전월세 실명제라고 할 수 네. 있는 셈인데요. 이 정부가 지금 시점에 이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은 뭡니까?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보통 임대차 거래를 하면 그 주민센터 가가지고 확정일자 신고를 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계약서 자체가 행정자치부라든지 정부 전산망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나의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자료가 들어간다면 이것들로 과세라 이런 것 추징이 가능할 텐데 왜 이걸 굳이 지금 네. 들고 나올까 이런 것들을 의아해하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전세나 월세 거래에 임대차가 파악되고 있는 게 대단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전체 하나를 더 갖고 임대 중인 주택이 전체 한 700만 호 정도가 되는데 예. 그중에서 실제로 신고가 되고 있는 게 27%에 그친 거죠. 그러니까 네. 500만 호 정도 수준인 거고 나머지 73%가 미신고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는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를 받고 있는지 얼마를 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세금 추징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채 중 지금 세 채 정도가 세금 그 과세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보통 아마도 이제 그렇게 해서 과세되고 물론 과세를 하게 되면 소득에 따라서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지만 많은 숫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작년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몰 규정이 적용됐기 때문에 과세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네. 이제 올해부터는 일몰이 작년까지로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과세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이 신고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신고해야 되는데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도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알아야지 적정한 세율로 과세를 하도록 의무화할 텐데 이제 그런 기초 단계에 봉착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들을 의무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단계로 걸어가는 로드맵을 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현재는 정부가 이 전월세 임대 현황 파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강제화되고 있고 의무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매매 거래 같은 경우는 매도자와 매수자 거래하면 중개인을 통해 가지고선 실거래가 정보 모든 것들이 바로바로 신고하도록 지금 60일로 의무화돼 있는데 네. 지금은
임차인들이 월세 세액공제 연말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렇게 하는 자료라든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거를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뭐 이제 이거 확정일자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이거 두 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전세라든지 이런 경우는 전세 보증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뭐 이 집이 경매 처분이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대체로 확정일자 받는 경우가 많지만 네. 소액 임차 뭐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가 되기 때문에 월세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네. 뭐 월세 세액 공제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서울은 오히려 전체 중에서 이런 것들이 신고되는 게 한 42% 수준인데 예. 지방은 뭐 훨씬 더 신고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지방은 지금 임대정보 없는 주택이 80%에 달한다. 그 정도. 예,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 네. 결국 이게 주택 임대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겠네요. 어느 정도나 좀 늘어날까요? 하나 예를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주택을 두 채 갖고 있는 분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이제 어떻게 등록을 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고 매월 월세가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연간 이제 1,200만 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라고 네네. 측면에서 가정을 해보면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분은 한 푼도 세금을 안 내고 갈 수 있겠지만 네. 이거를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필요 경비라든지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4천만 원에 대해서 400만 원에 자, 대해서 400만 원에 네. 대해서 14%에다 주민세까지 포함한 15.4%인 61만 6천 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00만 원의 수입에 대해서 한 푼도 안 내고 이게 다 나의 소득이었다가 네. 61만 6천 원의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그만큼 나의 소득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임대인이 이거를 전가할 수도 있을 거고 야 뭐 별로 남는 게 없겠구나 임대사업을 하지 않고 팔아버리겠다 뭐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민간 임대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우려 시선이 좀 제기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이런 이유 때문이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다 고려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어떤 제도든 없는 제도가 다시 처음에 시행이 되게 되면 뭐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네. 사실 이미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민간 임대차 시장에 의존하는 비율이 뭐 전체 임대 시장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네. 갑자기 저런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민간에서 집을 사가지고 임대를 놓거나 하는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든지 또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한꺼번에 많은 임대료를 올린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제 시장에 혼선을 주기 때문에 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통해서 이미 지금 전체 중에 한 25% 정도가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신고한 주택으로 연간 뭐 8년에서 10년까지는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가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만큼 약간의 밑에서 어느 정도 버퍼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네. 자, 그러면 나머지 75%가 신고하지 않았던 분들일 테니까 이분들 중에서 법으로 강제화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과세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부담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나 정부에서는 아마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깡통 전세다, 역전세난이다 이런 말들도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의 지금 전세 시장 분위기인데 네.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제도가 도입되는 거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오히려 전세값이 굉장히 급하게 올라갈 때는 임대인이 주도하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시행됨으로 인한 역효과나 부작용이 굉장히 컸을 텐데 네. 공급이 많아지면서 임대료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쟁이 많은 시장이고 물량이 많은 시장에서 뭐 나만 임대료를 그래서 더 보전받기 위해서 비싸게 놓는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그것들이 먹히거나 받아들이는 게 녹록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점 측면에서 정부가 이런 제도를 추진하기에 비교적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확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도입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이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네.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이 크다.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는데요. 예.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효과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지금도 매매 시장에서도 실제 우리 아파트 또는 인근의 같은 평형이 거래된 사례를 이제는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을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니까 네.
나도 그 정도 수준에 맞춰가지고 팔거나 하는 것들이 모든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줄어들었던 것처럼 네. 임대차 시장에서도 실제로 뭐 계약하는 당사자 외에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길이 잘 없었는데 네. 그러면 옆집이 지금은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또는 월세가 떨어지면서 얼마에 거래됐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인한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주변 시세가 이러니까 네. 이만큼 낮춰줘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일단은 안전하게 전셋값을 무리하게 주인이 요구하는 거에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착이 되게 되면 뭐 계약갱신 청구라든지 또는 그 임대 가격에 대해서 뭐 상한선을 둬서 이것들을 의무화하는 네. 이런 제도라든지 지금 뭐 일부 공약으로도 내놨던 일부 내용들이지만 그것들이 임기 내에 조금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나 분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위해서는 이 신고 의무화 제도가 먼저 최우선 해결 과제다라고 봤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게 보편적으로 다들 시행하는 그런 제도인 건가요? 전체적으로 뭐 모든 나라에서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뉴욕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임대료와 그다음에 임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의무화해서 등록하게끔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집기라든지 이런 가구도 일체화해서 임대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집기류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명시가 돼 있어서 임차인들한테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요. 상당히 까다롭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도 의무화해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임대 조건에 대해서도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공적인 주택 시장하고 사적 주택 시장이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나라이긴 한데 네.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국세청의 시스템에서 임차인이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하고 동의를 해야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예로 들어주신 뉴욕이라든지 영국, 뭐 싱가포르 다 그 주택난,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상당히 높은 지역들 그렇죠. 아닙니까? 네네. 그런 지역들에서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뭔가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예, 자 그리고 호주에서는 또 이 임대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그런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해서 임차인 보호 정책을 또 추진하고 있다고 하죠. 호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이민도 그렇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는데 네. 조금은 자발적으로 결국은 민간한테 한 최소 10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준공공 임대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네. 이렇게 10년 동안 시장보다 20% 낮은 임대료를 하게 될 경우 연간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만 원 정도 세금을 좀 줄여주는 이런 효과를 해서 본인이 선택하게 하는 거죠. 세금을 임대료를 좀 적게 받고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우리나라의 준공공 임대랑 굉장히 비슷한 정책을 쓰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쭉 들어보니까 긍정적 효과들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예. 하지만 또 반면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 도입 시기는 정부가 좀 많이 저울질을 하고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언제부터 시행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끼고 있기는 하지만 네. 일단 이런 화두를 던졌다라는 것은 시장이 좀 여론도 좀 보고 있는 거고 결국 전셋값이 조금 안정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도입에 대한 시기도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어떻게 단계적으로 갈 것인지 뭐 가격에 대한 기준을 적용할지 지역을 할지 아마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부동산 현안 점검하는 목요일의 오아시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 지원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